네, 관련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로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자택 앞의 모습인데요. 보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도 나왔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5.18 발표 명령자 전두환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이제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광주로 향했는데 아무 발언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이순자 씨와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는 지금 줄곧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혐의는 뭐냐면은 전두환 씨는 2017년에 본인의 회고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고 조비오 신부가 네. 광주 항쟁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그 주장은 왜곡된 악의된 주장이라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고 조비오 신부의 이제 유족 측에서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한 1년 정도 이루어지다가 2018년 5월에 이제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됐었는데 계속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관할을 이전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을 끌어오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이 광주 법정에 섰는데 이 당시에는 이 기자 질문에 버럭 소리를 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광주 시민들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평론가님, 당시 재판에서 좀 조는 등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좀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저런 모습들을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공분이 많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전두환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이나 반란 수괴 혐의가 다 적용이 됐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모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오늘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그 촉발을 본인 스스로가 시켰던 건 분명하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신과 관련돼서 좀 다른 생각을 누군가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좀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역사적인 슬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게 작년 3월이에요. 지금 1년 1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재판이 없어서 뭐 1년 1개월 만에 열리는 건 아닌데 왜 1년여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광주 법정에 서는 거죠? 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냐면은 기소가 된 시점은 2018년 5월이거든요. 근데 전두환 씨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변호인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나오자 그 다음에 나온 수단은 뭐냐면은 광주 지역의 민심상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이전 신청을 해서 한 번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 신청에 어떤 법령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또 한 차례 대법원에 항고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네.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2019년 3월에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1년 전에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는 인정신문까지 했어요. 네. 인정신문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지금 기소된 피고인이 맞다 이런 거를 판사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해당 재판부에서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한 알츠하이머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출석을 하기 어렵다는 그 주장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두환 씨 없이 계속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당시에 그 불출석 사유 신청을 받아줬던 판사가 이제 사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재판부가 변경이 되고 공판 절차가 갱신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인정신문을 하기 위해 전두환 씨를 오늘 부른 겁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왔는데 지난해 뭐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뭐 의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그 골프 칠 때 타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재판부에서 그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준 것도 사실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정신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그 건강상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판단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계속 열리는 재판 핵심 쟁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5.18 당시에 기총수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헬기로 지금 전일 빌딩에는 기총수사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의 쟁점은 뭐냐면 고 조비오 신부가 네. 기총수사가 있다고 하는 목격담을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기총수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두환 씨 주장이 허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 5.18 당시 작전 계획을 입수해서 보니까 계엄군이 광주에 재진입을 할 때 네. 그때 500MD 헬기 5대를 동원하기로 하는 그런 네. 작전 계획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작전 지휘를 하는 용도의 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총수사를 할 수 있는 헬기가 당시에 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의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헬기가 떠서 기총사를 했다는 얘기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고 하는 얘기, 특히 헬기에서 총을 발사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열렸었던 이 첫 공판에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헬기 사격은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부인을 할까요? 아니 어떤 물증이 나와도 끝까지 부인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보안사 당시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이었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회고록도 다른 책임자가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저렇게 끝까지 부인하는 거는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국과수를 통해 가지고는 전일빈 등에서 타는 흔적 같은 게 이미 나왔다고 그 증거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낸 시점에도 그런 물적 증거는 있었다면은 본인은 그거를 알고서도 회고록에다 그런 거짓 내용을 적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때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근데 누가 인식을 하든 당시에 총 지휘를 했었던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먹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회고록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 골프 가가지고 타수까지 세고 내 이름으로 회고록을 낼 정도인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비겁한 발뺌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상당히 비겁했어요. 왜냐하면은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진실을 부인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유족이라든지 5.18 단체 측에서 출판 금지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하니까는 까맣게 칠해가지고는 이게 수정판이라는 거를 적시하고 그렇게 까맣게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게 내용만 삭제를 해가지고는 출판을 다시 했다는 것도 일종의 꼼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모명하는 데만 급급하고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데는 소홀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공진 기자가 전해준 걸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재판 끝난 뒤에 또 불출석 허가
요청을 할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는데 이 전임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걸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그동안에 골프를 친다든지 뭐 강남의 유명 중국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 등등 포착된 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려면은 뭐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예.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요. 예, 내가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고 일상적인 거동이 가능하다면은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질 이유는 좀 없다고 보고 네네. 지난 재판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봐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평가에 기속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예.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 재판 핵심 쟁점까지 분석해봤습니다.